네, 호재와 악재가 맞물려 있던 간밤의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워낙에 최근에 단기간의 조정이 깊었기도 하고 심리가 좀 다시 돌아서나 싶습니다. 조금 더 호재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뉴욕장의 흐름 체크가 되는데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내용 같이 보시죠.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지표는 안 좋았고 실적은 괜찮은 기업들이 꽤 나오고 이랬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죠. 그리고 GDP 쇼크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호조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1.8% 상승, 나스닥이 3% 상승, S&P 500이 2.5%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6% 급등했고 엔비디아가 7.4%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6% 상승, 퀄컴이 9.7% 급등, AMD도 5.6% 상승, 램리서치도 6% 상승, ASML도 6% 상승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17.6%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페이팔도 11.5% 상승했고 세일스포스닷컴도 6.3% 상승했습니다. 오토데스크도 8.5% 상승했고요. 서비스나우가 8% 급등을 했는데 BMO 캐피탈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570에서 59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우위와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크가 4.9% 상승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판매가 호조되면서 전체적으로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가 2.14달러로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1.83달러였습니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고요. 15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예상치로는 5,60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EPS 가이던스도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라이릴리도 4.2% 상승했는데요. 역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매출이 지금 7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72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EPS도 2.62달러를 기록했고 시장 예상치로는 2.29달러였습니다. 아마존이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죠. 지금 시간에서 약 8% 정도 빠지고 있고요. 지금 2015년 이후 첫 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1,16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매출은 지금 1,163억 달러에서 1,165억 달러 시장 예상치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거의 부합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리비안의 지분평가 손실이 7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순손실로 돌아섰고요. EPS는 7.56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8.35달러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손실이 38억 달러였고요. 지금 가이드 그런데 이제 실적이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거였지만은 앞으로 이제 향후에 가이던스도 또 안 좋게 얘기하면서 지금 시간에서 약세인데 지금 가이던스는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모두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지금 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안 좋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또 실적 발표도 했는데 애플은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증가폭은 하지만은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7%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요. 매출은 97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940억 달러였죠. 소폭 상향했습니다. EPS 1.52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1.42달러였고요. 지금 어제 미국 경제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1.4%로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1%였는데 크게 못 미쳤죠. 결국에는 지금 역성장을 조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지만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무역 적자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지금 1분기에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걱정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역시 기술적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건으로 집계됐는데 지난주보다 5천 건 감소했고 컨센서스에는 부합을 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되고 나서 바로 특별 성명을 냈습니다. 경기 침체에 나는 걱정 안 한다라는 달래기성 멘트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렇게 조금 시장을 안정화시켜줄 만한 멘트를 내놓긴 했는데 어쨌든 예상치가 너무 많이 빗나가서 1.0을 봤는데 마이너스 1.4가 나온 거잖아요. 네. 어디에서 전문가들의 예측이 좀 많이 빗나갔을까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수입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무역 적자가 좀 심각해가지고 적자 크게 나왔더라고요. 네, 적자가 지금 1분기 사상 최대 폭으로 적자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뭐 개인 소비 지출은 하지만 탄탄합니다. 지금 1분기에 2.7% 증가했고 오늘 발표됐는데 네. 물론 뭐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이전 두 개 분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뭐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역 적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여전히 뭐 일시적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전쟁으로 그나마 미국이 가장 피해를 덜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른 쪽에 워낙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적자가 이제 많이 나면서 좀 피해를 봤던 상황이고 부양책도 축소가 되면서 이 영향도 조금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본 GDP 부양책이요? 쇼크가. 어떤 부양책이요? 부양책 경기에서 이제 정부에서 돈을 쏟아붓는 것들을 이제 조금 축소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영향도 있었다고 봐야 될까? 인위적인 경기 부양? 그거는 아니고 네. 아니에요? 지금 뭐 수입물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걸 보셔야 돼요. 미국은 어차피 뭐 수출로 사는 국가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뭐 소비로 지탱을 하는데 소비는 여전히 탄탄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그래서 뭐 2분기 이게 원래 1분기, 2분기, 두 개 분기 정도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 나오면은 이제 뭐 결국에는 침체로 가는 것인데 네. 아직까지는 뭐 전부 다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아직까지는 뭐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또 다시 뭐 마이너스 성장 나오면은 뭐 그거는 침체로 가는 것이죠. 네. 지금 2분기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4월 달에 들어선 상황인데 물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요게 이제 지속된다면 충분히 2분기 연속의 마이너스도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는 거죠? 지금?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네. 당연히 뭐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뭐 예측을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좀 힘든 거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 쪽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네, 외부 변수입니다. 외부 변수 때문에 GDP 쇼크가 있었다는 점은 그래도 무난하게 소화해줬다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에서. 그렇죠.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 뭐 그나마 좀 버텨준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일정 부분 다시 뭐 되돌려 놓는 기술적 반등도 같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기업들이 그래도 시장을 받쳐냈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네. 네, 빅테크 그리고 애플 실적이 좋았는데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제가 보니까 4%까지 빠지다가 지금 2.1% 맞아요. 정도 애플, 네. 갑자기 내림세로 돌아섰는데 이것도 지금 공급망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팀쿡 CEO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맞아요. 이 멘트 때문에 빠진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시간 외에서? 팬데믹 이후에 매출 증가폭이 처음으로 이제 7%대로 한 자릿수로 들어왔다. 네. 결국에는 메타 플랫폼스도 뭐 매출 증가율이 7%, 모두 다 7%예요. 공교롭게도. 저는 앞으로 그것 때문에도 앞으로 이제 그럼 성장이 어느 정도는 성장주인데, 네. 앞으로 많은 성장을 할 수 없다 그런 것으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뭐 팀쿡이 이제 얘기를 한 게 뭐 공급망 차질이 1분기에 있었기 네네. 때문에 그것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뭐 가이던스는 제시를 하지 안 않았죠. 했어요. 네. 애플은 지금 팬데믹 기간에는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출 증가 폭이 앞으로의 성장을 고성장을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애플 아이폰의 판매량이 지금 뭐 예상치보다는 좀 잘 나왔는데 그래도 판매량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점점 더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인 경쟁력 약화 성장률이 둔화될 거를 보시는군요. 애플의 그렇죠. 앞으로의. 예. 근데 이제 회사에서 얘기한 거는 중국을 꼬집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봉쇄 때문에 애플 조립을 못하고 있다, 아이폰은. 맞아요. 그래서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영향을 다음 분기에는 맞아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것도 악재는 맞는 거죠. 당연히 단기적으로. 악재죠. 예. 예. 그것 때문에 실제로 아이폰 판매량이 줄어든 것도 있는 줄었고, 거고, 예.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지금 뭐 시간에서 약세인데, 뭐 조금 본장 열리면은 그냥 저는 괜찮을 한 것 보합 같아요. 정도에서 예. 그냥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실적하고 연동돼서 이제 국내 주식들도 예전보다는 물론 연결고리가 좀 약해졌습니다만 애플이 실적이 잘 나와서 미국에서 연결된 종목들을 끌어올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 증시도 오늘 애플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의 어떤 반응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내 관련된 주식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겠죠. 지금 시간에가 안 빠지고 좋으니까, 있어서. 예,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조정이 나오면은 결국에는 좀 더 조정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미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BH도 그렇고, 이 BH 요즘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미 주가는 조금 꺾인 상태. BH. 네. 예.
뭐 기술적으로도 조금 더 빠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을 네.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매출하고 영업이익의 괴리가 되게 컸어요. 맞아요. 네, 영업이익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표적인 또 이제 성장주이기 때문에 아마존도 성장에 대한 훼손에 대한 우려, 요게 좀 많이 반영돼서 주가 이렇게 타격이었을까요? 아마존은 결국에는 뭐 성장이 이제는 조금 아마존도 결국엔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제 성장주들이 팬데믹에서 이제 그러네요.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쪽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쪽이죠. 네. 전자상거래 쪽이 안 좋으니까 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네. 이 리비안 평가 손실이 한번 일시적인데 뭐 이거는 갖다가 결국에는 EPS가 예상치보다 크게 좀 못 나온 게 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EPS 요? 그거보다는 결국에는 그것도 그렇고 가이던스가 네.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앞으로 안 좋게 보는 게 신장 컨센서스보다 안 좋게 나온 게 시간에서 좀 한 8% 정도 낙폭을 네. 키우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아마존과 애플에 투자하신 성악게이미 분들에게 짧게 조금 투자 코멘트 주신다면 어떻게 가시겠어요? 아마존하고 하고 애플 애플에 대해서 성악게이미 분들께 뭐 지수 빠지는 것만큼 이제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것만 뭐 유독 뭐 독불장군처럼 버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시장이 좋아도 시장보다 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보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뭐 이미 지나간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앞으로 향후에 뭐 주식은 기대감을 반영하는데 네. 주가 뭐 지수에 같이 연동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역시 뭐 빅테크들은 지수가 오르면 같이 오른다. 그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순위를 하회할 것 같지는 않다. 네. 네. 일시적으로 조금 충격을 받고 갈 거라고 조금 봐주셨습니다. 우리 증시가 또 어떻게 오늘 반응을 할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시수가 워낙에 좀 답답하죠. 요즘에 예측도 그렇죠. 쉽지가 않고. 지금 예. 뭐 나스닥이 3% 급등했지만 어제 선반영된 것도 있고 그저께에 낙폭을 어느 정도 미국 시장보다 좀 덜 빠진 것도 있다 보면은 네네. 똑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연기금 사고 있는데 뭐 지금 개인적으로는 보면 그래요. 그냥 연기금이 사면은 연기금이 사고 개인이 팔면은 지수 조금 오르고 개인 사고 연기금 팔면은 지수 내리고 공식화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 연기금이야 지난주 목요일 어제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네네. 지난주 목요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2,732포인트가 고점이었는데 그날 한 1,100억, 1,200억 정도 샀어요. 네. 샀다가 오후장에 밀려서 내려왔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물타기 위해서 못 빠져나온 거 사는 것으로 수급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장, 그다지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연기금이 사서 오르고 개인이 팔면은 오르는 거고요. 개인이 사고 연기금 팔면은 내리고 그렇게 볼 수. 연기금이 키를 주고 있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가다가 1,300원 금반 돌파될 것 같아가지고 장렬림은 요즘 한 시장부터 보게 되고 이렇습니다. 외국인 동향도 체크하게 되는데 계속 상방으로 갈까요? 환율을 빨리 제가 올라갈까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국은행에서는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1,300원을 이미 용인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그 이유는 엔화가 이제 너무 큰 폭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러게요. 우리나라 기업 경제는 수출 위주인데 네.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수출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엔화가 보다는 우리나라가 원화가 그래도 그나마 좀 낙폭이 좀 덜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용인하는 제스처. 그렇다고 본다면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조금 숨통을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환율 조금 더 갈 것입니다. 오늘 한 다음 주 초 아니면은 그 정도까지는 월요일 정도, 화요일 정도 조금 더 갈 것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거기가 고점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그거의 조정을 단기적으로 끝내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환율 단계 고점을 마주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때까지 시장이 좀 반응 저희 면밀하게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님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모처럼 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악재가 있었음에도 버텼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게 된다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각보다 빅테크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웃게 되면서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반응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정교장이 아니라 또 그 외에 어떤 CEO들의 멘트들 그리고 시장의 해석에 따라서 약간 시간 외에서는 다른 반응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별도로 해서 국내 증시는 수급이라든가 역시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의 진통 과정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오늘자 전략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